이 책을 읽을 때 그 요령이 있는데, 저는 이 책을 잘 이용하거든요. 어떤 분한테, 이걸 읽은 사람한테 물어보면 돼요. 이 48개 꼭지 중에서 어떤 게 제일 마음에 들었냐고. 그럼 그 사람의 상태가 나와요. 뭔지 알죠? 어떤 분은 끌림이래요. 끌림. 그래서 뭔지 아시겠죠? 그런 식으로. 책이 500페이지예요. 굉장히 두꺼워요. 520이잖아요. 근데 이제 민음사에서 얇은 종이, 이제 그렇게 무겁지 않은 종이를 써서 좀 얇게 보이죠. 그래서 이게 책을 딱 완성을 하면요, 원고를 주죠. 저의 기준은 항상 뭐냐면요, 제가 즐거움을 느꼈느냐 안 느꼈냐예요. 줘요. 그럼 저 친구들은 또 다르게 봐서 또 만드는 거죠. 여기 있는 사진, 그쵸? 저 친구들이 이제 보고, 표지, 이거요. 그쵸? 이것도 좀 부담스러워요. 책을 사시면 1차적으로 해야 될 거는 빼서 이 사이에다 넣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민음사스러운 책이 이제 나오고, 이거를 이렇게 올려놨더라고요. 뭐 이것도 제가 뭐 권하거나 그러진 않아요. 그냥 제일 좋다라고 생각하는 걸로 냈으면 좋겠다. 자, 교재를 펴요. 자, 우리가 하나의 감정을 어떻게 풀었는지 제가 보여드릴 것 같아서 어떤 걸로 할까요? 연말에 어울리는 감정. 분노? 분노는 하지 말고 음주욕. 219페이지. 219페이지에 음주욕이요. 야, 음주욕이 이게 욕망일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굉장히 강력한 욕망이죠, 사실은. 그래서 한번 보면 유진 오닐이라는 작가인데 밤으로의 긴 여로, 영화로도 됐어요. 영화로도 보셨을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은 보셨을 거예요. 이게 꽤 유명한 작품인데요. 자, 이게 뭐냐면, 스토리 내용이 뭐냐면 개판인 집안이에요. 개판인 집안. 술 취해서 사는 집안. 어머니는 또 몰핀 중독에 빠졌던 그 집안의 얘기인데, 유진 오닐의 자서전이에요. 굉장히 슬픈 얘기예요. 그냥 막장이죠. 막장으로 가는 건데 조금씩 읽어가면서 이걸 한번 얘기를 해보죠. 없어도 돼요, 책? 술. 보잘것없는 사람도 위대해지도록 만드는 묘약들 가운데 이보다 더 멋진 것이 또 있을까? 인간은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는 동물이다. 물론 우리가 바라는 것은 타인의 칭송, 칭찬, 사랑, 그리고 관심이지 멸시, 비하, 미움, 무관심은 아니다. 그래서일까? 우리는 돈을 많이 벌려고 노력하고 학벌을 높이 쌓으려고 공들이고 가혹한 다이어트로 몸매를 관리하고 회사나 조직에서는 최고의 지위에 오르려고 애쓴다. 그래야 주변에 나를 찬양하는 사람들이 들끓을 테니까 말이다. 한마디로 위대해지면 된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소망이 마법처럼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지만 위대해지는 것이 이제 언감생심이 되는 순간 비참한 시간은 반드시 찾아오기 마련이다. 사법고 씨를 패스하는 것,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 혹은 영화배우로 레드카펫을 밟는 것까지는 아니더라도 돌아보면 누구나 한 번은 남의 시선을 한 몸에 받았던 적이 있을 것이다. 그렇지만 지금 현실은 퇴락하여 그 누구도 나를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이럴 때 우리는 씁쓸하게 술잔을 들게 되는 것이다. 술의 동력은 그거죠. 연말에 왜 술을 많이 처마시는 것 같아요? 연말에 보면 이룬 게 하나도 없다는 자각이 있거든요. 술을 마셔야 되죠. 술 마시면 과거의 영광으로 금방 돌아가요. 술 마신 사람들이 그래서 항상 어떻게 싸워요? 옛날에 한참 때를 막 얘기하고 싸우는 거 아니에요. 뒤쪽에 이제 나중에 제가 보면은 어드바이스를 조금 이따 읽어 드릴 텐데 어드바이스가 재밌어요. 유진 오닐은 그런 집안인데요. 썩었어요, 다 집안이. 옛날에 전성기만 얘기하는 집안들. 한때 잘 나갔던. 그래서 사실은 이 음주욕을 가장 잘 담는다고 생각했던 게 유진 오닐의 밤으로의 긴 여름인데요. 그래서 이 책이 문학작품에 대한 훌륭한 새로운 평론서일 수도 있다는 이유는 그거죠. 스토리라인 분석하는 게 아니라 작가가 그 작품을 계속 쓸 수 있었던 동력, 우리가 바닷가에 나가서 계속 사진을 찍을 수 있는 동력, 우리가 여자친구를 벗기고 사진을 계속 찍어서 나중에 유출될 수도 있는 그 사진을 찍는 이유는 어떤 느낌이 들 때 그 느낌이 가라앉으면 우리는 안 찍죠. 더 작가들의 놀라운 점은 그거예요. 그 감정들을 집요하게 끌고 가고 그 감정들을 다 포괄할 때까지 작품은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작업을 하면서 그걸 배웠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작품을 읽을 때 그렇게 읽으려고요. 내가 안 읽었던 작품이요. 도대체 이 작가를 지배하는 감정은 무언가? 만약에 어떤 작가의 작품에 감정이 너다섯 개가 달려있다. 이러면 이 새끼는 나쁜 새끼거나 베꼈거나 표절했거나 이랬을 거예요. 카프카의 작품은 하나의 감정으로 쫙 가요. 위대한 작가들의 특징은. 단편은 그게 가능한데 장편도 그걸 끌고 가는 거 보면 놀라운 힘이죠. 그런데 돌아보면 이해는 되죠. 우리가 오늘 사진을 찍었을 때 여러분들이 받았던 느낌들 있죠. 만약에 찍었다면 그 눈에 대해서 설레든 어떤 감정이든지 간에 그게 있을 때까지는 셔터를 누르고 그 감정이 사라지면 어때요? 더 이상 셔터를 누르진 않아요. 숙제라면 누를 수 있죠. 숙제라면. 학교 선생님이 찍어와라 이랬다면 누를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 음주욕에 대해서 가장 좋은 작품들이 이제 나온 거예요. 하나가 이거 보세요. 아, 이거 표현 진짜 예쁘다. 첫 잔은 현재의 남루한 모습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쓰지만, 조금 이따 느끼실 거예요. 연말 이제 술 마시기 시작하면 첫 잔은 그래요. 아, 술 마실 자격도 없는데 술 마시네. 이럴 수도 있어요. 한 잔, 두 잔 들어가면 술은 어느 사이엔가 우리에게 위대했던 과거와 그 시절의 희열을 선사한다. 술 마시고 싸우는 사람들의 되게 공통점이 있죠. 언성 높아지는 건 뭐예요? 아저씨들이 모이면서 싸우는 게 나 경기고등학교 나왔다고. 막 그래요. 막 그 얘기한다. 나 맡기고 뭐 그래요. 그래서 순댓국 먹으면서 그렇죠. 그 얘기 딱 들으면 저는 바로 알잖아요. 그래서 지금 쓰레기같이 산다는 얘기잖아. 경기고등학교 나왔었어요. 나 한때 잘 나갔어요. 그거 가지고 싸우고요. 상대방이 염장을 지르는 거 항상 뭔지 아세요? 근데 선배님, 경기고등학교 나와서 기껏해서 은행에서 일해요? 라는 얘기를 하니까 막 싸우는 거예요. 그때 선배의 얘기를 어떻게 받아주면 알죠? 뭔지 알죠? 선배님은 경기고등학교 출신이세요. 이것만 강조해주면 돼요, 그냥. 나중에 술 마시면 나이 든 사람이나 친구들이나 못 보던 사람이 술이 취해서 과거의 영광을 얘기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상대방한테 친하게 지내는 방법 가르쳐줬어요. 상대방한테 과거의 영광을 불러일으켜 주세요. 술자석에. 그러면 송년회 때 술값을 계산 안 해도 돼요. 찬양을 해주면 돼요. 당연하죠. 똥구멍을 빨았으면 대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염장 지르면 돈을 내야 돼요. 어떻게 하실래요? 저는 와인을 먹고 좀 칭찬을 해주겠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겪었죠. 어느 때 내가 왜 화가 나는지 아세요? 지금도 누추한데 과거의 모습까지도 그 사람이 조롱할 때 내가 어디 갈 데가 있어요. 화나지. 그런 거 슬프죠. 표현 좋지 않아요? 첫 잔은 현재의 남루한 모습을 반영하기라도 하듯 쓰지만, 이렇게 술은 우리를 에덴 동산처럼 아름다웠던 과거로 데리고 가는 최고의 묘약이다. 여기 아버지와 두 아들, 그리고 심지어는 어머니마저 묘약에 취해 살고 있는 한 가족들의 슬픈 이야기가 몽환적 분위기에 펼쳐지고 있다. 유진 오닐의 희곡 밤으로의 긴 여로는 이렇게 짙은 술 냄새를 풍기며 다가온다. 대사예요. 티론. 아버지예요. 내가 오셀로 역을 하던 첫날 그분이 극장 지배인한테 뭘 했는 줄 아니? 약간 술 취한 목소리예요. 지금 술 취했어요. 아들이랑 술 마시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연말에. 저 젊은 친구는 나보다 오셀로 역을 더 잘하는군. 당대의, 아니 부류의 명배우 부스가 말이야. 그건 사실이었지. 그때 내 나이 겨우 27살이었어. 이제 돌이켜보면 그날 밤이 내 배우 인생의 정점이었지. 원하는 곳에 서 있었으니까. 이 티론이라는 남자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면서 망가지죠. 여러 가지로. 스타였어요. 진짜 젊었을 땐. 아들도 장난 아니야. 에드먼드. 지금 다 술 마시고 완전히 다 취했어요. 아들도. 에드먼드요. 아버지께서 인생의 정점 얘기를 하셨으니 제 인생의 정점들도 얘기해 볼까요? 개판이에요. 집안이. 이 아들 새끼도 웃겨요. 지가 뭐 몇 살이나 살았다고 정점을 얘기해요. 다 바다와 관련된 거예요. 우선 하나는 부에노스 아이레스로 가는 스칸디나비아 범선을 탔을 때였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애들 있죠? 예? 만주벌빨에 무슨 저 개사냥꾼 했던 얘기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내가 이때 그랬었다고. 무역풍이 불고 보름달이 떴었죠. 그 배는 14노트의 속력으로 가고 있었어요. 전 뱃머리 사장에 누워 고물 쪽을 바라보고 있었고, 제 아래로는 물거품이 일고 위로는 달빛을 받아 하얗게 빛나는 돛들이 높이 솟아 있었어요. 전 그 아름다움과 노래하는 듯한 리듬에 취해 한동안 몰아지경에 빠졌죠.
인생을 다 잊은 거예요. 해방을 맞은 거죠. 요게 아들의 주정이에요. 그러니까 술을 마시는 거예요, 둘이. 과거에 영광 있으셨어요? 과거에 영광 있으셨죠? 화려했던 적 있었죠? 그런데 화려했는데 그 영광이 너무나 오래된 것 같고 에덴 동산처럼 그리워지면 술 마시기 쉬워요. 술을 안 마시면 그 세계로 가기가 만만치가 않거든요. 누가 술을 많이 마셔요? 여배우들. 알코올 중독에 많이 빠지죠. 약물 중독에. 아주 정상이라는 정점에서 칭찬을 받아봤던 사람들이 술을 마신다고. 술 마시면서 어디로 가죠? 그 과거의 그 시절로 아련하게. 그런 사람들 보면 나중에 남편이랑 술 마실 때도 그럴 때 있어요. 나는 있잖아, 그때 자기를 봤었을 때 너무 설렜다. 술 마시면서. 이럴 때 민감한 부인은 알죠. 내가 지금 누추하구나. 진짜 서글프지 않아요? 밤에 뭐냐면 이렇게 연말에 부부가 술 마시면서 진짜 그때 좋았지 않아? 부인도 그래요. 그때 자기도 참 멋있었지 뭐 이래요. 그리고 술 깨서 또 살아나가는 거예요. 과거의 추억을 되뇌이면서. 그럴 때 있지 않아요? 술 마시면서 옛날 얘기, 연애 시절 얘기. 그래서요,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고요. 이제 226페이지에 이 책의 구성이에요. 그래서 음주욕이라는 스피노자 정의를 풀고 밤으로의 긴 여로라는 작품을 말려서 들어가서 감정이 이게 어떤 느낌의 음주욕이 드는지를 설명을 한 다음에 이렇게만 쓰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이건 훌륭한 교양서다. 밤으로의 긴 여로는 이런 작품이구나. 스피노자의 음주욕은 이거구나. 근데 우리의 목적은 뭐예요? 감정 수업이잖아요. 그래서 어드바이스를 달았거든요. 226페이지 어드바이스는 이래요. 동창회에 자주 나가는 사람이 있다. 좀 이따 동창회 시작돼요. 과거의 영광을 회귀하기 위해서 돌아가는 사람. 나 동창회 때 공부 잘했거든요. 지금은 쓰레기지만. 이럴 때 모이죠. 분명히 뭐예요? 동창회 같이 좋아하시는 분 손 들어봐요. 현재가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현재가 좋은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절대 동창회 안 가요. 동창회 가시는 분? 갈 거죠? 이거 못 든다 이러면은. 이거 보세요. 지금 자신의 삶이 피폐해질수록 과거의 영광을 확인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 한때 반장이었고 한때 공부도 잘해서 남들의 부러움과 아울러 선생님의 칭찬 속에 살았던 시절이 너무나 그리운 것이다. 지금 때문에. 국민학교 때 반장인 제 여자 동기, 6학년 때 반장인 여자 동기요. 동창회를 너무 좋아요. 자꾸 전화 걸어요. 동창회 하자고. 동창회는 묘한 자리죠. 그 가가의 영광스럽던 자리. 그러니까 개 맞듯이 맞았다면 걔는 우리한테 연락 안 하거든요. 지금 살기가 힘든 거예요. 매번 연락한다. 연락할 때마다 저는 금방 알거든요. 얘가 또 남편이랑 사이가 안 좋은가 보다. 내지는 무슨 뭐 예를 들면 전세에서 쫓겨서 월세로 갔나 보다. 뭐 그런 느낌이 들죠. 그럴 때 동창회 가지 마세요. 자존심이에요, 그건. 지금 난 행복해야 돼요. 동창회로 가지 마세요. 근데 우리 사회는 동창회가 굉장히 발달했어요. 굉장히. 그렇지만 동창회는 항상 모종의 갈등을 자아내기 마련이다. 과거에 자신보다 공부를 못했던 아이가 어느 사이엔가 검사 부인이나 의사 부인이 되어 있을 수도 있고 화나죠. 이럴 때 화나죠. 심지어 대학 교수나 방송인이 되어 명성을 날리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때 학창시절에 반장했던 아이는 걔네들을 폄하하죠. 세상이 이상하다고. 그 남편한테 걔가 어떤 애였는지 내가 얘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뭐 이런 느낌도 들고. 기득권이 바뀐 거예요. 권력이 바뀐 거예요. 현재는 걔가 권력자고 나는 과거의 권력자였던 거야. 이게 묘하죠. 근데 현재 딱 들어와서 동창회 자리에서 커피를 마시고 있으면 현재의 권력관계 때문에 자기는 주눅이 들죠. 술을 마시면 과거로 돌아가요. 그러면서 싸움이 벌어지죠. 과거의 반장과 현재의 검사 부인이. 그런데 친구들은 다 현재의 검사 부인 편을 들어요. 그게 싫어서 더 마셔요. 그래가지고 개망나니 짓을 하면 친구들이 차를 태워서 보내죠. 너 먼저 들어가. 중요한 건 역시 현재 검사 부인이에요. 동창회는 항상 그런 식으로 끝나요. 씁쓸하게. 여러분들은 술 취한 쪽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그 친구를 태워보내는. 그러니까 그때도 중간, 지금도 중간.
여러분은 잔잔하죠? 이게 이제 우리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음주에 대한 강한 욕망이요. 그래서 어떤 남자를 만났는데 어떤 여자를 만났는데 술이 자꾸 취하는 것 같다. 병원에 가서 알코올 중독이냐? 이거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 포인트 아니에요. 이 사람은 영광이 있다? 영광이. 현실을 보지 않고 영광으로 도피하려는 사람. 얘기 들어보면 찬란할 거예요, 아마. 옛날에 우리 잘 살았다? 이 얘기서부터 나올 거예요. 술 많이 마시는 사람, 많이 마시는 사람과 연애를 하지 말아요. 짜증나 죽겠어요. 한두 번이지. 그래. 그런데 넌 지금 뭐야? 이 얘기하고 싶죠? 그러면 싸워요, 또. 그리고 막 징징댄다? 뭐라고 징징대는지 아세요? 네가 나를 사랑하는데 이렇게 나를 몰라주면 어떡하니? 이래요. 술 마시는 사람들 조심하셔야 돼요. 고개 끄덕거리는 여자분들이 있는데 본인들이 술 마시는 것도 생각을 해보시니까 좋아하는 사람 만나고 술 마시잖아요. 폭탄 말자. 그래서 이제 더 읽어보면 이래요. 물론 현재 잘 나가는 친구는 과거 자신보다 잘 나갔던 친구들 앞에서 뻐기기 위해 동창회에 나온 것이다. 걔네들도 그래요. 당연히 동창회에서의 충돌은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지금은 몰락했지만 과거 영광스러운 건자에 앉아있던 사람과 과거에는 불우한 시절을 보냈지만 지금 존경받는 자리에 서 있는 사람 사이에서 동창회를 지배하는 헤게모니 싸움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 묘한 헤게모니가 생기죠. 싸움이. 과거의 여왕과 현재의 여왕 중 누가 동창회 모임에서 큰 소리를 낼 것인가. 술이 안 취했었을 땐 현재의 여왕, 술이 취하면 아무도 안 듣지만 과거의 여왕이요. 목소리가 커지죠. 목소리가 커지는데 분위기는 싸하죠. 그러니 더 술을 마셔야 돼요. 안 보이게. 자꾸 아이들이 그렇게 보여야 돼요. 예전에 학창시절의 그 모습으로. 왜 갑자기 숙연해지죠? 연말연시에 술 좀 그만 좀 마셔요. 좀 술 좀. 사람들이랑. 동창 모임 갖는 분 손 들어봐요. 네. 뭐 하실 거예요, 이번에?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현재의 우리 동창들의 권력관계는 어떻게 재배치됐을까? 누가 타워팰리스에 들어갔고 누가 전세였다가 쫓겨나서 월세로 가게 됐을까? 흥미진진하지 않아요? 가학증, 피학증, 남분분하죠. 에너지 소비하지 맙시다. 동창회 가지 말기. 동창회 가서 술 마시지 말기. 그리고 동창회 가서 어떤 옛날에 잘 살았던 아이가 불행했었을 때 거기서 위로받지 말기. 나는 그래도 행복한 것 같아. 이러고 오지 말기. 그냥 불행한 거예요. 꼭 다리 잘린 사람들이 그렇다? 그래도 쟤는 하반신 불수잖아. 나는 행복해. 이런 것 좀 하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 동창회가 묘한 자리예요. 이것은 대답할 필요도 없는 질문이다. 과거의 여왕이 대치할 테니까 말이다. 비록 술을 잘 마시지 못하지만 그녀는 독한 소주라도 마시고 또 마실 것이다. 현재를 깨끗이 잊을 정도로 마시다 보면 어느 사이인가 과거의 여왕은 다시 화려했던 시절로 되돌아갈 수 있을 테니까. 이런 치기를 빌려 과거로 돌아가는데 성공한 그녀는 현재의 여왕이 과거에는 자기의 시녀에 불과했다는 사실을 계속 자중에게 주지시킬 것이다. 자폭인데 이거 하는 사람 있죠. 제 옛날에 그랬잖아. 내 답안지 보고. 자폭이에요. 이거 위험해요. 이거 위험하죠. 그럴 때 있죠. 술 취해야지 가능한데 이거 함부로 하면 남들이 그래요. 아, 그쵸. 열등감이라고 바로 얘기할 건데 술 취해서 하는 거. 동창회 진짜 조심스러운 자리예요. 위험해요, 여기 진짜. 그렇지만 과거의 영광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대부분 친구들은 과거의 여왕이 취했다고 조롱하면서 그녀의 술주정만 탓할 테니 말이다. 이어서 그들은 과거의 여왕을 버리고 단호히 현재의 여왕 편을 들 것이다. 과거와 현재 사이의 부침에 대한 슬픈 보고서. 그래서 술을 마시게 만드는 묘한 공간으로 동창회가 아직 남아있는 건 이런 이유에서가 아닐까. 음주욕이 가장 강하게 대두될 때는 그런 시절. 가족들끼리 모여서 옛날의 영화를 떠들 때. 무슨 말인지 알죠? 숫자석이 그런 거였으면 좋겠어요. 내일 전쟁에 나갈 때, 그쵸? 술 한잔 마시면서 건배! 내일 잘하자. 이런 건 아니에요, 우리의 술자리가. 우리는 왜 이렇게 과거의 영광에 연연하는 것 같아요? 다 너무나 많이. 그건 뭔지 아시죠? 우리가 너무 힘들어요, 사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술 그리 처마시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다행스럽게 여겨요. 과거에
정점에 이르지 않은 사람은 그닥 많이 술을 안 마셔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술 좀 많이 마시는 분 빨리 손 들어보세요. 난 좀 많이 마신다. 빨리 옆 사람이 들어준다. 과거의 전성기예요. 그리고 싸우게 되고. 우리가 이 동창회와 술과 관련된 거는 이런 느낌. 아까 보면 가족들도 동창회였죠. 연말에 모여든 거예요, 가족들이. 아버지, 자식들, 어머니가 모여서 얘기하는 거예요. 다 취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집은 뭔지 아시겠죠? 현재에 못 살고 다 자기가 원하는 과거에 가서 살아요. 술 마시면서. 밤으로의 긴 여론을 읽으면요, 깝깝해요. 더 심각한 건 자전적인 작품이에요. 집안이. 그래서 나중에 읽으면 만만치 않아요. 힘든 소설이죠. 이게 이제 이 감정 수업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그 철학자의 어드바이스 부분은 현재로 끌어당겨서 여러분들을 삶에 이렇게 직면하도록 만들어야 되거든요. 굉장한 제가 애정을 여러분한테 피력한 거예요, 진짜로. 앞부분만 가지고도 이렇게 연습이 될 것 같은데 잘못하면 지적인 허영으로 빠질 거란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그 철학자의 어드바이스는 책이 이제 예약 판매 딱 들어갔었을 때 쓰고 있었어요, 강화문에서. 제가 개인적으로는 이 감정 수업부터 다상덕까지가 한 달 동안 연이어서 작업을 해가지고 거의 사실은 잠을 제대로 못 잔 것 같아요. 일정들 강연 있고 이런 거 소화하느라고. 그래도 어드바이스는 굉장히 신경 써서 썼어요. 이 부분이 관건이다. 그래서 제가 제일 사랑하는 부분은 이렇게 읽으셔도 되죠. 어드바이스 부분만 이렇게 뽑아서 한번 읽으셔도 돼요. 읽으셔도 되고, 그 다음에 이거를 읽을 때 굉장히 소중하거든요. 한 작가가 자기 감정이 마무리가 됐을 때 소설이 끝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 술의 문제도 있죠. 그 다음에 다른 감정들 있죠. 복수심 있죠. 제일 마지막에 복수심이죠.